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가정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청소년의 발달이고, 그 중에서도 정신적, 인지적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이란 어떤 시기일까요? 그렇죠. 사진에서 나왔다시피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청소년을 설명하고 있는데 9세에서 24세까지의 사람을 모두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춘기 그리고 질풍노도. 이 두 가지는 어딘가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요. 그렇죠. 과연 그게 맞을지 우리 단어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사, 봄춘, 기약할 기라는 한자로 이루어져서 봄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해요. 여기서 봄은 혼인, 즉 결혼을 하는 시기로 쓰여서 혼인을 생각하는 시기, 즉 내가 성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생각했던 거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질풍노도는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빠른 바람과 매서운 파도를 의미해요. 즉,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격한 변화를 느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발달. 두 번째, 신체적 발달. 세 번째, 정서적 발달. 네 번째, 사회적 발달. 인지적 발달,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은 나의 머릿속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신체적 발달은 내 몸의 변화, 정서적 발달은 나의 마음, 그리고 내 감정의 변화, 사회적 발달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번 시간은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의 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구조인데 우리 몸의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구조예요. 청소년기에는 대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대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 지금 화면에 가위가 보이죠? 이렇게 이 시냅스라고 하는 주기들을 가지치기를 하게 돼요. 즉,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치기를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아까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른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뇌인데 각각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정엽에서는 주로 예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는데 청소년기인 내가 예술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즉, 음악을 듣는다거나 악기를 연주해 본다거나 이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나는 지금 두정엽 쪽에 예술을 담당하는 부분은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게임은 정말 많이 하는데 독서나 공부에는 많이 소홀해. 이럴 경우에 이 독서와 공부에 관한 부분은 이 사람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런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 방면에서 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감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전두엽 부분의 앞쪽이 전두엽 중에서도 앞부분이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이 부분은 우리 뇌 중에서 가장 발달이 늦고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발달되는 곳이에요. 주로 감정을 담당하곤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장 늦게 발달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감정 표현이 미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이나 짜증,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춘기 청소년기 뇌의 특징이었고, 다음으로는 인지적 발달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머릿속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각한다는 의미의 사고예요. 보면 첫 번째,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 말은 즉 사랑, 우정, 행복, 존경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 관계 단원에서 친구란 무엇이다 사진이랑 연결시킨 적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상적 사고를 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이 가능한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 우정, 행복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기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첫 번째,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체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청소년기인 우리는 과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체계적 사고라고 합니다. 체계적 사고가 가능한 것도 인지적 발달의 증거예요. 다음으로는 가설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쵸? 계획을 세워서 가설을 차례대로 시험하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무고개 게임을 할 때 20개의 힌트를 들으면서 정답의 범위를 좁혀나가죠. 그런 게 가설적 사고에 해당을 하고 내가 친구들이랑 마피아 게임을 할 때 저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혹은 만약에 저 사람이 의사라면 정말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추측하고 추측에 대한 근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역시 인지적 발달 중에 한 가지로 가설적 사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사고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상상적 청중.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는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청중은 무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도를 지나갈 때, 어디 길을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꼭 나만 보는 것 같아. 나의 옷차림을 보는 것 같고, 나의 외모를 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상적 청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오화. 이것은 나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행동을 해도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거나 혹은 10대의 성관계를 해서 10대 임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개인적 우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난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큰일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은 크게 네 가지 특징을 지녀요. 다음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자아중심적 사고에서는 다시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운 거를 토대로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과제 첫 페이지 보면 친구 찾기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친구 찾는 거는 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우정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이런 표가 또 있어요. 그쵸? 가설적 사고, 상상적 청중, 추상적 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아까 예시를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정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그건데 추상적 사고라고 내가 생각이 들면 여기 써 있는 1번을 추상적 사고 옆에 1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뇌구조 뻥뻥 뚫려있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있죠. 인지적 발달 중에서 먼저 추상적 사고, 체계적 사고, 가설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 우화, 상상적 청중.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나한테 가장 많이 발달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크기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하면 가장 큰 부분에 상상적 청중이라고 쓰시고 나는 내가 가설적 사고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 하면 가장 작은 부분에 가설적 사고라고 쓰시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칸은 8개인데 우리가 써야 할 거는 5개예요. 그래서 8개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5칸만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각의 특징과 관련된 나의 사례를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장 큰 부분만 설명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상적 청중을 가장 큰 부분에다가 썼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나의 사례를 적으면 돼요. 내가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까봐 마스크를 내리지 못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게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나한테 가장 많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련해서 나의 사례를 쓰기. 여기까지 과제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친구의 사례를 쓰는 거여서 온라인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이 칸은 비워둬도 좋습니다. 과제를 활동하다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하거나 밑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지는
등교 계약 후 수업 시간에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